주식 투자에서 꼭지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챙기는 이야기는 트레이딩을 하는 저희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세를 보이는 주식이나 우량주를 구매하긴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고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더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쥐고 있다가 수익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다면 이번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미증시연구소의 최선생입니다.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장기적인 투자 정보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쓸데없는 말 없이 바로 주식 하락 전 고점을 알리는 4가지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하락 전 가장 흔히 보이는 4가지 고점 매도 신호 중 첫 번째는 회전율 증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부 중소형 주식은 선동이나 핫이슈로 인한 자금의 움직임이 중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거나 폭등 후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보통 이때를 고점에서 매도하라는 시작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회전율 증가를 통한 고점 매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우선 저희는 거래량 회전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회전율은 당일 거래량을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주식의 수를 나눠준 것을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거래하는 주식이 오늘 100만 주가 거래되었고 전체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 수가 1000만 주라 가정하면 제가 거래 중인 종목의 회전율은 10%가 됩니다. 자, 그럼 거래량 회전율이 너무 높다는 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화면에 적혀있는 게 보이실 텐데 거래량 회전율이 높다는 기준은 당일의 거래량 회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고점에서의 매도 신호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매도하고 고점에서 진입한 다소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투기꾼들에게 주식을 넘기는 경우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주로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비트코인 관련주인 마라홀딩스의 2023년 12월 말의 차트예요. 이 주식은 이때 1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서 시작해서 약 2달 만에 3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12월 26일 이 작은 양봉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날 거래량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날은 거래량 회전율이 35%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위험하다고 말했던 수치 20%를 훨씬 넘어섰으니 저렇게 수치가 되게 높게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겠죠. 전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금의 35%가 저렇게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하죠? 자, 그리고 저렇게 높은 가격에 도달했을 때 보이는 수치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상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상승이 정체된 상태, 즉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로 표시된 거래량 구간에 보시면 이 26일의 거래량과 박스로 표시된 거래량들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옆에 거래량들이 더 많았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날들 또한 거래량 회전율이 35%에 근접했거나 더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 구간대가 고점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급격히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거래량 회전율을 이용한 고점 매도 전략은 중소형주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매도 전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고점 매도법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1년 이평선은 시장의 상승세와 하락세를 구분하는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고 반년짜리 이평선, 120일 이동평균선은 개별 종목의 상승세와 하락세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기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5일, 10일, 21일, 30일, 60일 이평선이 주로 사용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상승세를 보인 뒤 고점에서 흔들리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과 명확한 다이버전스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때 다이버전스 발생 신호를 보내는 이후에
큰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여러 이동평균선을 뚫고 하락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때는 큰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고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2023년 7월 달의 차트이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몇몇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테슬라는 4월 29일 저점인 $150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 근처까지 거의 $30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 상승하기까지 아래의 거래량을 보시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반대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이전에 주가와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시면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도 따라 올랐고 하락할 때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이 캔들을 보시면 전날과 비교했을 때 되게 낮은 시가로 그리고 더 낮은 종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평선을 거의 다 뚫고 내려왔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단기 이평선 매매 시스템을 그냥 박살냈다고 할 수 있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은 그래도 아래에서 위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캔들 아래에 5, 10, 21일 이평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판단하고 매도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을 만드는 상황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명확한 반등이 없거나 장대 음봉의 가격대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 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며칠 동안 횡보하듯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거래량이 줄며 급격히 하락해 $212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추세선을 활용한 매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활용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전적이긴 하지만 되게 자주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주식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며 명확히 채널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주가가 명확하게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하향 돌파할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할 때 되게 잘 선정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블루칩 주식이나 확실한 가치가 있는 주식에 적용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 넷플릭스의 차트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2021년 11월 22일 이날 상승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명확히 상승 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상승 추세선이 여러 번 내려쳐지고 가끔씩 선 밑으로 약간 하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혹시 삼삼벅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명확하게 추세선 아래에서 종가가 3일 연속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 캔들의 다음 2거래일 동안 추세 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락폭이 추세선보다 3% 아래이면 손절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표시해 놓은 캔들은 누가 봐도 3% 이상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전에 $400에서 $700 이상까지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약간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모습이 보이시죠? 다이버전스도 일어났고 추세선도 아래로 하향 돌파했는데 거기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까지 못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손절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온 뒤 그 뒤에 주가 움직임을 보니 주가가 주르륵 떨어져 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매도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신 캔들 패턴을 통한 전략인데요. 캔들 패턴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자면 진짜 끝도 없습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셔도 되게 다양한 책과 자료에서 수많은 캔들 패턴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고 또 그 정확도가 제일 좋았던 세 가지 고전적인 캔들 패턴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래량과 주가 상승 위치를 결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정확도는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캔들 패턴은 첫 번째는 단두대 캔들 패턴, 두 번째는 롱스워드 캔들 패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수형 캔들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두대 캔들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날의 음봉이 되게 하락이 큰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당일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장이 열릴 때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실체가 좀 커 보이는 것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착각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장대 음봉의 종가가 전날의 종가보다 크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날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소폭 하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도 세력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시가를 잡은 가격을 그냥 반납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캔들, 여기를 보시면 음봉이 양봉을 잡아먹는 형태로 거래량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상대적으로 높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날의 매도 세력이 공격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갭을 만들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더라도 그 상승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가를 높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하락폭이 크지 않은 단두대 캔들 패턴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움직임을 또 보시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은 주르륵 떨어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롱스워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작년 AMD의 차트로 3월 8일 고점에서 긴 윗꼬리를 가진 캔들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크기를 중요시해 주셔야 되는데 캔들의 크기를 보시면 뭐 그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중간 수준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캔들의 크기를 따지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똑같이 긴 윗꼬리가 있지만 캔들의 크기가 작다면 유성형 캔들 패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캔들의 크기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점에서 발생한 긴 윗꼬리를 가진 캔들의 아래를 보시면 거래량도 거의 최고점을 찍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날은 매도 세력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 주가가 주르륵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이런 칼을 쥔 듯한 모습의 롱스워드 캔들 패턴은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의 차트를 보셔도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처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면 신호의 신뢰성이 더 확실해지고 롱스워드 캔들 패턴이 나온 이후에 낮은 시가를 형성하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등할 힘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빠져나와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형 캔들 패턴은 어떤지 봅시다. 교수형 캔들 패턴. 분명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형 캔들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상승 추세의 고점에서 캔들이 매우 작게 나타나고 또 아래로 튀어나온 꼬리는 길지만 윗꼬리는 짧은 이런 캔들 패턴을 말합니다. 그리고 캔들의 색깔은 음봉인지 양봉인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해머 캔들 패턴이 출현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이런 캔들 패턴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나왔다?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해머 캔들 패턴에 대해 배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해머? 좋겠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달러, 7달러에서부터 이렇게 57달러 정도까지 상승했는데 이런 위치에서 이런 캔들 패턴이 나오게 되면 해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교수형 캔들 패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교수형이 뭐예요? 목을 올감해서 사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형 캔들 패턴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뒤로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두 번 정도 고점을 다시 찍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을 보시면 계속해서 쭈르륵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물론 고점을 알려주는 캔들 패턴이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세 가지 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온 이유는 고점이라고 경고를 알리는 캔들 패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형적인 캔들 패턴 세 가지 소개 드려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더 정확한 캔들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 댓글에 한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시연구소의 최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